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졌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어오기 전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모여 관련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원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전공의들도 보름간 집단 행동을 접고 이제 현장에 복귀할 계획입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00명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곧 다가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1부에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코너죠. 마을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고요. 3분여가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자,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사임을 했죠. 이유는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장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이웃사촌이라고 하죠. 먼 곳에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지내는 이웃. 요즘에도 그런 사이가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자, 마을 공동체란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마을을 이웃들과 함께 살기 좋은 곳,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웃사촌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뵙는군요. 직접 현장을 다녀온 리포터계의 화석. 자, 암모나이트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네, 사실 저는 예.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 제가 그동안 이제 4번의 경기도 공동체 모임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취재하면서 느낀 게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경기도 공동체 모임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그때 또 깨달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나 반갑게 잘 또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방송용 멘트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네. 저도 참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공동체 모임을 만나고 오셨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요.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예. 과천시에는 마을 공동체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과천 터 문의학교를 운영했는데요. 예. 이 터 문의학교는 과천시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주로 마을 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예. 터 문의학교는 따뜻한 이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이웃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마을 리더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예. 여기서 이 터 문의학교의 뜻은 우리의 터전인 산터에 무늬를 입히고 그려나간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쁘네요. 네. 예. 교육 기간은 지난달 11일부터 어제까지 진행을 했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총 7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만나고 온 경기도 마을 공동체는 과천 터 문의 학교인데요. 네. 자, 과천시에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또 공동체가 탄생하게 됐습니까? 네, 이 경기도 과천시 지역의 특징이 요즘에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과천시에 나지막한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과천시의 반 이상의 마을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또 예.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에서 이 터 문의학교를 만나게 된 건데요. 예. 특히 과천시는 2021년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과천 터 문의학교 교육을 하게 된 것도 자치 분권이 점차 강조되는 이 시기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과천시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이남교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방향 자체도 주민이 주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산 편성까지도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하고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걸 주민들이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주민 주도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이제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됐고 그런 정책 방향에 우리 시도 주민들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데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민자치회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 터무니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까? 네, 주민들은 마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배웠고요. 예. 또 공동체에서 이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주민 자치에 대해서도 개념을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예. 또 마을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마지막 강의는 과천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산시 일동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옆 동네 주민자치회 이진경 소장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예. 이 7번째 강의가 끝나고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천 터문희학교는 총 33명의 과천시 마을 주민이 수료를 했는데 참가자들은 이미 뭐 마을 공동체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저와 함께 이 과천 터문희학교 강의 현장으로 가보시고요. 이어서 과천시 문원동 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금자 씨에게 참여 소감 들어봤습니다.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저희 일동 사례를 들으면서 또 과천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서 무엇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상상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마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더 참여해서 구체적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마을의 발전을 기여하는 데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따뜻한데 네. 사실 조금 불안한 게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여서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과천시 터무니학교는 교육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나요? 네,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실내는 5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 상황인데요. 예. 이 터문희학교에는 42명의 수강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강의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넓은 공간에 수강생들의 좌석도 2m 이상 거리를 둬서 배치를 했고요. 또 특히 교육기간 동안 한 기수를 2차례로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최대 참석 인원이 21명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대강당에 도착하자마자 열체크, 손소독했고요. 마스크도 물론 착용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취재 역시 철저하게 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명칭을 소개해드리니까 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터무니없다 할 때 터무니가 아니라 네. 어떤 터에 무늬, 무늬. 무늬를 입힌다. 네. 터무늬입니다.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을 주민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이번 터문희학교 교육을 통해서 예. 다 같이 살기 좋은 이런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참가자 한동재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 한동재 씨는 과천시 벼량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는 만큼 마을의 주인이 이 마을을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자세와 또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생각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한동재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소통도 해야 되고 공감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협업과 협력을 가야 될 위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제일 작은 마을 단위 자치회가 꼭 활성화돼야 된다. 기본이 되는 풀뿌리가 주민자치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좀 공동체 안에 잘 녹여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터문의학교는 이렇게 마을 자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마을의 개념인 이런 기초부터 또 심화 과정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배운 것을 토대로 마을 공동체에 잘 활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한동재 씨와 송금자 씨에게 들어보시죠. 공동체는 개인의 삶은 개인이 해결하지만은 사회, 마을의 문제는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창구나 통로가 없었어요. 시스템으로 가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마음으로 다가가서 같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진짜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주민들과 또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니까 도시가 더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과천시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서 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교육을 토대로 과천시의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활동하게 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과천시 자치행정과 이남교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주민분들이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계속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는 계속 교육과 그리고 뭐 참여 이런 것들을 함께 시민들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많은 마을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주민분들께서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과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천 터문의학교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앞으로 이 지자체가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마을에 어떤 색들을 입히게 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마을 공동체로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과천시 마을 주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운데 네. 이 시간만큼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마을 소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애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연자가 많아서 좀 시끌벅적합니다. 네. 자, 요즘 코로나의 태풍에 밖에서 네. 운동하기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3분 요가가 제게 유일한 운동 시간이라서 굉장히 소중한데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 확실합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또 물어볼 게 있나요? 예, 예. 어떤 건가요? 리시 쌤은 항상 이렇게 운동하면은 네. 좀 무리하지 말고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왜 제 의지를 자꾸 꺾어버리시는 겁니까? 아니, 형진 아나운서가 맨날 이렇게 요가 코너 하기 전에 예, 예. 동작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해주시니까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어야 될까 봐요. 궁금하면 뭐하니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요가도 사실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좀 어렵게 들어온 코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그렇죠.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 많으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요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나 또 이 동작 좀 필요하다 이런 문자들 그리고 이런 댓글들 남겨주시면 우리 리시 쌤이 정말 반영을 잘 합니다. 네, 제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평소에 아이템 고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 던져주시면 리 씨가 좀 편합니다. 네. 예. 그럼 우리 형진 아나운서가 궁금한 무리하면 안 되는 이유. 예, 예. 제가 아마 이 요가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가의 정의요? 네. 요가가- 벌써 좀 지루한데. 요가가요, 다이어트 운동이 아닙니다. 예. 네, 요가는요, 단순하게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예쁘고 또 날씬하게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 운동법이 아니고요. 예, 예. 정신수련법이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호흡과 함께 가세요라고 안내 드리는 거거든요. 제 몸을 보고 그렇게 말리시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몸을 보고 말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요가가 이제 정신수련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안내 드리는 건데요. 예. 사실 요가의 나라 인도에서도 요가는 정신수련법으로 행해졌던 그런 수행법이에요. 아, 그렇군요. 또 요가의 어근 유즈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는데요. 예. 그 유즈의 뜻을 살펴보면요. 말을 마차에 묶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또 결합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말을 마차에 묶으면 어떻게 되죠? 뭐 그 주인의 지시대로 가죠. 그렇죠. 예. 내 맘대로 말을 내 의지대로 방향을 잘 이끌 수 있게 되죠. 예. 이것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이 팔다리, 특히 우리 형진 아나운서의 팔다리 내 몸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팔다리를 내 이제 요가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수련시킴으로써 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게 내 마음과 결합시킴으로써 조금 더 건강한 신체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신수련법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안내드리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뭐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히 몸이 좀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가 동작을 할 때. 그래서 좀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저는 요가 동작 하면서 사실 마음이 더 어지러워요. 몸이 잘 안 따라가서. 그렇죠. 당장 사실 요가 동작을 하면 당장 손이 후덜덜덜덜 다리가 후덜덜덜덜 하는데 어떻게 또 이제 마음이 또 동요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호흡과 함께 좀 천천히 좀 심호흡과 함께 가다듬으면서 이 요가 동작을 함께 따라하시면요. 조금씩 변화하는 나의 몸의 변화들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예. 0327번님께서는 요가로 바른 체형으로 좀 교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그럼요. 제가 항상 이 3분 요가 코너 속에서 요가 동작 알려드릴 때 주로 많이 알려드리는 동작 중 하나가 척추에 관련된 동작입니다. 아, 척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또 이제 허리 트위스트를 통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사실 척추 관련된 동작들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바른 동작을 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몸의 균형이 깨지는 이유가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럼요. 네, 평소 잘못된 자세를 오래 취함으로써 몸의 균형이 깨지고 또 거북목이 생기고 어깨가 굽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스트레칭을 자주 함으로써 요가 동작이 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8703번님께서는 두 분 궁합이 딱인 듯이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괴롭거든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사적으로는 별로 안 친합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요가는 심신의 수련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안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 자체가 바로 요가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좀 침착해가면서 마음 풀어가면서 동작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바람은 이번 이 3분 요가 속 코너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의 평화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좀 마음 수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최근 요가 인기가 좀 떨어져서 마음이 좀 뒤숭숭하다면서요. 너무 뒤숭숭해요. 요가 하시면서 좀 심신의 수련을 너무 닦으시길 필요할 것 바랍니다.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동작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동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분 요가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3분 요가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하루 3분 투자하셔서 몸의 건강 또 심신의 안정, 균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장 건강입니다. 나 장이 좋지 않다. 변 상태가 요즘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서둘러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혹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했죠. 무려 8년 발동안 장기 집권해온 아베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후 여러 가지 억측이 오갔지만 결국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됐기 때문이었는데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도 그 자리를 포기하도록 만든 궤양성 대장염. 낯선 이름이지만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환자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장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의 장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짝 열려 있고요. 유튜브 YTN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서울 성도병원의 원대현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을 한 이유가 궤양성 대장염이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장 건강에 대해 우려를 하고 계셔서 제가 모셔봤는데 위궤양은 좀 들어봤는데 네. 궤양성 대장염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궤양성 대장염도 위궤양처럼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까? 어떤 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궤양성의 어떤 핵심적인 원인은 대장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예. 그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불려지는 질환에는 크게 궤양성 대장염, 또 윤종신 씨가 뭐 크론병 예, 맞아요.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 그래서 대장벽에 이제 변과 접촉하는 부드러운 면을 점막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궤양성 대장염이 생기면 그 대장 점막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붓고 또 출혈이 나고 또 염증이 심해지면 궤양까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베 총리의 지병으로 최근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2010년에 28,162명에서 2019년에는 46,681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량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좀 주목해야 되는 통계인데요. 예. 흥미롭게도 어떤 경제, 사회적인 발달 정도에 따라서 자주 일어나는 어떤 대장 항문 질환의 빈도도 바뀌게 되는데요. 예전 같았을 때는 뭐 항문 질환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의 빈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선진국 질환인 대장암, 또 염증성 장 질환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염증성 장 질환의 한 종류인 궤양성 대장염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뭐 정확히는 알지는 모르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또 어떤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서 장 면역이 변화되고 그런 장 면역 변화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과 다르게 우리나라 의료 어떤 환경 또 의료 기술과 또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어떤 진단적인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많이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워낙 대장 내시경 검사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진단율을 올리는데 좀 도움을 줬을 것 같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3대 증상을 이제 설사, 그리고 혈변, 그리고 복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궤양성 대장염의 어떤 가장 전형적인 환자분은 설사와 그 혈변을 함께 호소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직장 출혈이 많아서 그런데요. 궤양성 대부분은 어떤 장 끝자락, 항문에 가까운 직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직장 출혈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어떤 직장 항문, 직장 부위 어떤 묵직한 통증, 또 변을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은 것 같은 잔변감, 또 뒷무직 이런 것들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증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에는요, 그 전신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뭐 몸무게가 이유 없이 뭐 10% 이상, 뭐 평소 몸무게보다 빠진다든지, 너무 자주 일어나는 출혈에 의해서 빈혈, 또 이유 없이 좀 전신적으로 힘이 빠지고 쇠약하고 또 심한 복통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증상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질환에서도 좀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해서 그냥 배탈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병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궤양성 대장염도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이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은 이제 뭐 내시경만은 보지는 않고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증상, 뭐 혈액 검사, 뭐 CT, 뭐 필요하면 MRI 검사까지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시경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내시경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내시경이 장 안에 들어가서 장 점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은 어떤 대장 점막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내시경이 그런 게 확인이 되고 또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시경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새는 워낙 그 약제들도 좋아져서 예. 어떤 치료 목표가 더 높아졌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배 아픈 거 좋아지시게 하고 뭐 설사 같은 거를 좋아지게 하는 어떤 증상 경감만 좀 목표를 세웠다면은 예. 요새는 워낙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치료를 하고 약을 쓰고 나서 이런 내시경상에서 장 점막이 염증이 가라앉고 좋아지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희망적인 얘기고요. 예.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잘 진단받고 내시경으로 잘 관리하면은 이런 만성 질환처럼 되는 궤양성 대장염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뭐 당연하겠지만 질병은 초기에 좀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또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장염을 또 많이 좀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발생 위험이 높습니까? 네, 그래서 뭐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만큼 궤양성 대장염이 아주 좀 복잡하고 예. 아직은 우리가 많이 알아나가야 되는 질환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그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이 염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 장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세균 아니면 대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장을 자극을 시켜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염증이 막 쫙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라고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더 바르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는 대장암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을 있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이런 염증 기간이 길수록 또 예. 염증이 심할수록 또 치료를 좀 잘 안 받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아베 총리가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돼서 악화해서 사임을 했는데 이게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궤양성 대장염은 어떤 당뇨나 고혈압처럼 어떤 아주 좋은 약제가 있어서 완치 한꺼번에 낫게 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만성 질환의 하나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예. 당뇨 우리 생각하면 잘 관리해야 되고 병원 정기적으로 잘 다니면서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좀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있으신데 예. 궤양성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라는 것 때문에 염증 가라앉으면 괜찮겠지, 좋겠지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환자분마다 어떤 경과가 매우 틀리지만 예. 좀 좋아졌다, 또 괜찮다가 또 나빠졌다,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과정을 쭉 겪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베 총리도 얘기를 좀 보도상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중3 시절부터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발생했고, 중3이요? 네. 예. 그래서 17세부터 좀 이런 증상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정치 생활을 하면서 예. 한 3-4차례 좀 입원까지 하게 될 그런 치료 과정을 그렇습니다. 보였는데요.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던
많았던 시절이 뭐 첫 번째 최연소 총리가 되었지만 예. 1년 만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심해져서 또 사퇴를 하게 됐고 예. 또 최근에도 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병세가 악화되면서 사임을 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전인가는 이제 너무 이런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서 장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약에 대한 반응이 좋으셔서 예, 예. 수술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조금 전에 중2인가요? 중3부터? 네. 라고 하셨는데 네. 이 궤양성 대장염이 어린 나이 때부터 발병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게 또 뭐 결핵성 장염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더 뭐 40대, 50대 이런 경우에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예.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 면역이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보통 20대나 30대 때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일찍 발견해서 이제 점점 어떤 이런 장의 어떤 변화, 어떤 예. 내상을 입는 것들이 축적되지 않게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료 방법 듣기 전에 네. 우리 애청자분들 궁금하신 점 있거나 지금 내 몸 상태가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 장 건강과 관련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빨리 보내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론 제가 외과 의사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좋은 내과 선생님을 만나서 네. 좋은 약제들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행히 장기간 유지를 해도 이제 아주 심한 합병증들이 일어나지 않는 오래전에 개발된 약들이 무난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 내과 전문의 선생님만 잘 만나서 또 그런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 잘 상담드리고 잘 관리하고 또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무난하게 또 크게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 가게 잘 생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무서워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또 요새는 신약들도 많이 개발돼서 막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급성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또 병이 좀 가라앉히고 나서는 예. 좀 더 그 다음 좀 무난한 약들, 좀 덜 부담스러운 약들을 쓸 수도 있고요. 수술이 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실제로 복통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그래서 막 전신적인 어떤 염증 반응으로 악화되는 경우, 뭐 장이 좁아지거나 예. 뭐 출혈이 너무 심하다든지 뭐 장이 터지는 경우, 또 대장암이 발견됐을 경우, 또 대장암 전 단계의 어떤 암 전 단계의 병변이 발견됐을 때는 예방적으로 또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민성 대장 증상과 궤양성 대장염과의 연관성이 좀 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사, 복통 이런 것도 어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예. 제가 봤을 땐 염증 심한 정도에 따라서 뭐 궤양성 대장염이 아무래도 좀 증상이 심할 수는 있는데 초기에는 아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또 가족분들 중에 장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 분들이 많은지에 따라서 예. 일찍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두 상태를 구분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과민성 대장 증상과 궤양성 대장염과의 연관성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천풍님께서는 장이 안 좋을 땐 유산균이 짱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몸에 좋은 거겠죠? 보장균수 좋은 걸로만 챙겨 먹고 있는데 네. 뭐 좋냐 안 좋냐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장내 미생물의 황금 비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결국에는 자기한테 유리한 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혹시나 나쁜 균이 너무 과도하게 많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통상적으로는 8대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산균 제품 같은 경우에 요새 워낙 많이 나와 있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의료진하고 잘 상담을 하고
어떤 균종이 들어있는지, 예. 그 균이 얼마나 100억 마리 이상 들어있는지, 또 이제 유산균 복용을 너무 급격하게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그거에 의한 설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포, 이렇게 하루 한 포, 이렇게 적절히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신의 몸에 맞는 유산균 등을 지속적으로 좀 먹으면 이 궤양성 대장염 발병을 예방하거나 좀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이런 궤양성 대장염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특정 유산균이 특히 좋더라. 이런 유산균을 많이 먹었더니 정말 궤양성 대장증후군이 치유됐더라. 이런 데이터는 아직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이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은 텃밭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텃밭을 열심히 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텃밭이 아주 상태가 좋은데 만약에 유산균 복용을 중단하거나 또 안 좋은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 예전 어떤 장내 미생물 상태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드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6587번님께서는 참고로 10년 정도 좀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80년생이라 첫 건강검진 예정입니다. 이때 장 내시경도 할 예정인데요. 1년 정도 변이 이상해서 출근 전에 새벽 4시 30분경부터 20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변이 뭉쳐지지 않고 그렇다고 설사는 아닌데 전날 섭취한 음식 형태가 보일 정도로 설사 비슷하게 변을 보는데 왜 그런 걸까요? 잔변감도 있고 거의 하루 1회 봅니다. 음식을 잘 안 씻고 먹는 습관 때문일까요? 내시경 전이라 불안하고요. 참고로 182cm에 100kg입니다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잔변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문에 가장 가까운 장의 끝자락인 직장에 관련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골반 안쪽에 어떤 직장, 어떤 근육, 또 비만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 습관, 배변 습관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바로 내시경이 진입하자마자 직장 부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내시경을 잘하는 선생님한테 검사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시경을 받으신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치료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6365번님. 술을 연속으로 일주일 정도 마시면 혈변을 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요. 이러다가 한동안 술을 안 마시면 괜찮은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하셨는데 술을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느끼셨다시피 다음날 아침에 일단 얼굴이 좀 붓는 거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술을 음주한 다음 날이나 음주한 당시에는 어떤 전신적인 혈액순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점막이 많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장 점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막이 많이 부으면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염증이 또 중요한 단어인데 아무래도 음주를 많이 하게 되거나 또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이 특히 궤양성 대장염 환자한테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음주 흡연은 어떤 점막의 어떤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술 먹을 때 일단 혈변 본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어서 그런 거니까 일단은 술 안 먹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다는. 그렇지만 이제 무슨 증상이든지 간에 한 달 이상 지속된다든지 너무 오랫동안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는 거는 좋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꼭 병원 방문을 좀 권유해드리고 일단은 있습니다. 혈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죠. 변기에 이렇게 혈변이 있는 모습이 사실 놀라운 모습이긴 하죠.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요즘 많습니다. 2494번님. 저는 과민성 대장염입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한데 도와주세요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증상은 있는데 검사를 이것저것 해봤더니 구체적인 질환 상태 궤양이나 염증, 암은 없더라. 이제 이런 건데요. 특히 식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어떤 방아쇠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뭐 그 각자 개인마다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틀리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 또 어떤 분들은 생리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잠을 잘 못 잤을 때 이런 배변 습관 변화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걸 호소하시는데요. 자기만의 어떤 트리거 포인트나 이런 방아쇠 요인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점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그렇죠. 필요해 보입니다. 네. 9877번님.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는데 안 좋은 건가요? 하셨거든요. 네. 그 자체를 안 좋은 증상으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금 더 걱정하는 증상은 어떤 설사, 변비처럼 배변 습관 변화나 아니면은 이런 혈변, 그리고 몸무게 저하, 뭐 빈혈, 뭐 대장암 가족력 이런 것들을 이런 얼람 사인, 이런 위험 신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는 저희가 검사를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609번님, 39살 남자입니다. 조금만 짜거나 매운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고 자주 설사합니다. 장 내시경은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셨네요. 네. 이제 건강검진을 하거나 이제 이런 병원을 방문했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검사가 대장 내시경입니다. 사실 이제 장을 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가, 막 아프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많으신데요. 요새는 다행히 이제 장을 비우는 장세정제가 다양한 것들이 개발이 돼서 먹는 물량도 많이 줄었고요. 알약 형태로도 개발된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담이 줄었고, 또 요새는 어떤 내시경 어떤 세부 전문의, 또 내시경 전문의, 뭐 소화기내과, 뭐 대장암내과 실력 있는 대장 그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두려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짜거나 매운 음식 먹으면 이렇게 설사하시는 분은 장이 좀 예민해서 그런 겁니까? 네, 이제 그런 걸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약간 그런 식입니다. 저희가 입안이 헐면 조금만 뭐 매운 음식 먹어도 바로 입안이 따갑죠.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이 과민하거나 예민한 분들, 실제로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장이 심하게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식습관 관리나 유산균이 가장 현실적인 어떤 관리법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기 형태로 자기한테 맞는 음식, 안 좋은 음식 등을 좀 구별하는 것도 가장 뭐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난해 이 대장 내시경 받았는데 그 내시경 받기 전날 그 먹는 그 음료 있잖아요. 그거 좀 맛있는 거 좀 없습니까? 요새 맛있는 것도 나왔습니다. 너무 그게 먹는 게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뭐 4리터를 마셔야 됐는데요. 네, 요새는 1리터짜리도 나왔고요. 알약도 있어요? 알약도 있어요. 네, 알약 개수가 좀 많기는 한데 장점은 그 알약을 물만 삼키면 되기 때문에 알약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은 장 세정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셨나 보네요. 저는 병원에서 몇 통을 주길래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 건강을 위한 좀 건강 생활법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건강의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장 건강은 이런 뇌랑 장이 연결돼 있다는 아주 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관리나 뭐 어떤 너무 과도한 과로 이런 거는 당연히 좋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름지고 본인이 알면서도 그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이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배변이 너무 형태가 안 좋아질 때는 이런 식습관을 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산균 제품도 요새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유산균 제품의 어떤 꾸준한 복용,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증상, 가족력, 아까 말씀드린 위험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진을 만나서 적절한 검사,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번에 또 모셔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송도병원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원대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핥히고 간 8호 태풍 바비와 고태풍 마이삭보다 더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낮에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하고요. 이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강풍이 예고된 만큼 사전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안전한 주말 되시고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